최근에 양양군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괴롭힘 사건이 뉴스로 크게 보도가 됐죠. 정부에서도 관련자들에게 엄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진 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일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도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 원인지 부과가 됐습니다. 이 과태료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네, 다들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네.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서 폭행, 협박, 강요, 모욕 등을 한 행위거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해당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특정 속옷을 입도록 강요한다거나 네. 주식 투자를 강요하거나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은 채 폭행하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와 같은 이해하기 힘든 괴롭힘을 지속해왔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양양군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예.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으니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괴롭힘 행위 자체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양양군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괴롭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인데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직급이 같거나 낮더라도 업무상 영향력이나 집단의 힘을 이용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상급자뿐만이 아니라 하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둘째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봅니다. 업무의 지시나 지도라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형식이 사회 통념상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지시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네.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강요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른다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방법이나 내용이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요. 폭언이나 비난이 계속돼서 출근하기 싫다거나 아니면은 업무 집중이 어려워지거나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등 어떠한 근무 환경이 현저히 나빠졌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내가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경우는 참 신고한다는 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예. 그 절차를 또 좀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업장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인사부서나 감사부서 아니면 고충처리 상담 창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신고가 접수가 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분리 조치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진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해서 고용노동지청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고용노동지청이 사업주에게 괴롭힘 조사를 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조사 원칙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사업장에서는 그러면 이 조치를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됩니까? 근로기준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사용자는 신고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예.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면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리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근무를 조정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부여,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불리한 조치를 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있는 처벌이 있군요. 네, 형사처벌입니다. 예. 괴롭힘 신고를 이제 했을 때 절차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가 있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가해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괴롭힘 신고 이후에 갑자기 업무에서 배제한다거나 근무 성적 평정을 한 학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동료들 사이에서 너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즉시 추가로 내부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존 괴롭힘 사건과 별도로 2차 가해 사실을 명확히 특정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불이익 처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문자나 이메일, 그리고 인사조치 내역, 업무 배제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예. 2차 가해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록이나 증거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조금 뭐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스스로 해야 할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